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5일 화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코스피가 2천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코스피는 2,944.45를 기록하면서 한국 증시는 전인 미답의 경지를 밟았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 업종이 증시의 상승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면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코로나19 사태에 집이나 파티에서 술을 마시는 수요가 늘어나며 지난해 와인 수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 등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국내 2차 전지주가 2021년 새해 첫 거래일인 4일 질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주가 급등 현상은 전방 산업인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사들 판매량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폐배터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것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기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산유국이 휘청이는 와중에 중국이 막대한 원유 수요를 앞세워 글로벌 석유 시장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원유 시장의 중국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위안화 위상도 올라가는 추세에 석유 산업이 미중 갈등의 장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페트로달러 체제 종주국인 미국이 중국 정유사 등을 견제하고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기사는 카카오페이가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에서 보험업에 진출하는 첫 사례로 보험업계에 지각 변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미국 월가에서 올해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퍼지자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가상화폐에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기사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날 코스피가 2.47% 상승해 2,944.45를 기록하면서 한국 증시는 전인 미답의 경지를 밟았습니다. 4일 코스닥 지수는 0.95% 상승해 시가총액 약 38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양대 시장 시가총액을 더하면 2,418조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양대 증시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애플 시총은 2,441조 원에 달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이라며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지만 투자할 곳이 증시 정도만 남아 유동성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코스피 신기록 돌파는 개인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결과입니다. 그동안 개인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매수하고 다시 오르면 파는 패턴을 반복했는데 지난해 말부터 주가가 상승 추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거래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와 같은 모멘텀 투자가 다시 증시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4일 증시를 달군 업종은 반도체와 2차전지, 즉 배터리였습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2.47% 올랐고 SK하이닉스 주가는 무려 6.33% 급등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특별한 호재 없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용택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같은 호재는 이미 전부 주가에 반영된 상태라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코스피가 개장 첫날부터 급등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른 부동산 매각 자금이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등으로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대안을 찾다가 증시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주가 과열을 방지하는 브레이크가 사라진 것도 개인 투자 자금의 증시 유입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정 센터장은 다소 증시가 과열되고 있어 만약 3월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집이나 파티에서 술을 마시는 수요가 늘어나며 지난해 와인 수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와인 수입량은 38,969톤으로 전년 대비 15% 불어났습니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12월 수입 통계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와인 수입량은 전년 대비 27%가량 불어난 4만 3천 톤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입액도 뛰어 올랐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 와인 수입액은 2억 3,927만 달러로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2019년 전체 금액 2억 386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된 레드와인은 칠레,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칠레산 제품 인기가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화이트 와인은 프랑스, 이탈리아, 칠레, 미국, 뉴질랜드에서 들여온 물량이 많았습니다. 수입 주류업계 관계자는 레드 와인은 다양한 음식과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일상적인 술로 많이 소비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화이트 와인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해산물 등과 어울리기 때문에 프랑스, 이탈리아 등 고가의 유럽산 상품 수요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유통업계는 급격히 커진 와인 시장 규모에 맞춰 경쟁적으로 와인 관련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4,000원 안팎 초저가 와인이 잇따라 등장하며 소비층이 넓어진 상황이라며 여기에 지난해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자 도수 낮은 술을 부담 없이 즐기려는 수요가 늘어나며 와인 소비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 등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국내 2차 전지주가 2021년 새해 첫 거래일인 4일 질주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는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세웠었고 SK이노베이션은 20% 넘게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배터리 3사의 시가총액이 크게 늘어나며 자동차와 인터넷 게임 등 기존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업종 시총을 넘어섰습니다. 주가 급등 현상은 전방 산업인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사들 판매량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미국, 중국, 유럽의 지난해 11월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139%, 202% 늘어난 33,275대, 17만 361대, 16만 6,255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달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55% 늘어난 가운데 배터리 3사 판매량은 LG화학은 252%, 삼성 SDI는 71%, SK이노베이션은 371% 등으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폐배터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것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8일 폐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등록 말소 시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한다고 규정했던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폐배터리에 대한 지자체 반납 의무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김현수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2025년까지 연평균 25% 성장하며 배터리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필연적으로 폐배터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관련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배터리 업종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시총 20위권 종목을 업종별로 분류해 합산 규모를 비교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를 일컫는 전기전자 IT 3사의 610조 원에 이어서 배터리 3사가 2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배터리 3사에 이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일컫는 바이오가 124조 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를 일컫는 인터넷 게임 업종이 104조 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를 일컫는 자동차 업종이 97조 원 순으로 시총 규모가 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산유국이 휘청이는 와중에 중국이 막대한 원유 수요를 앞세워 글로벌 석유 시장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유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라크 석유수출공사 SOMO는 중국 기업과 원유 선불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이라크가 석유를 담보로 중국에서 1년간 무이자 대출을 받는 계약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이라크는 오는 7월부터 5년간 중국에 매달 평균 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1년치인 약 20억 달러 어치에 대해 선불을 받습니다. 에너지 전문 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은 중국이 이라크의 석유 거래 형식으로 사실상 구제금융을 해준 것이라며 중국은 원유와 함께 역내 영향력도 확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라크는 정부 수입의 90%를 원유 수출에 의존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유가 폭락에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자국 최초로 선불제 계약에 나섰습니다. 이 덕분에 중국은 자유이용권격인 파격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OMO에 따르면 중국은 원유 선적 시기를 비롯해 수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중국 외 다른 곳으로 정해 원유를 재판매해도 됩니다. 통상 중동산 원유에 엄격한 재매가 금지 조건이 붙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최근 가격이 상승세인 원유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중국 국유은행과 기업들이 이라크를 비롯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앙골라 등 휘청이는 산유국에 돈을 빌려주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인 더디 플로맷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에너지 글로벌화 전략에 전화 석유 등이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원유 시장의 중국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위안화 위상도 뛰었습니다. 작년 7월엔 영국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중국의 원유 300만 배럴을 위안화를 받고 팔았습니다. 글로벌 석유 메이저가 달러화가 아니라 중국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한 첫 사례였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석유 산업이 미중 갈등의 장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페트로달러 체제 존주국인 미국이 중국 정유사 등을 견제하고 나설 수 있어서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가 중국의 3대 통신사 상장 폐지에 이어 중국 3대 정유사도 퇴출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해닉펑 애널리스트는 미 국방부는 이미 CNOOC, 페트로차이나, 시노펙, 즉 중국 석화 등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소유 통제하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에너지 산업은 중국군의 중요도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11월 서명한 중국군 연계기업 주식 투자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관련 기업 퇴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예비인가 심사를 통과하면 법인 설립과 본허가를 걸쳐 올 하반기 출범할 전망입니다. 주주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로 구성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에서 보험업에 진출하는 첫 사례입니다. 특히 폰케어나 여행자 보험 등 틈새 상품과 함께 핀테크 기술을 보험 상품에 적용한 인슈어테크 상품도 대거 출시될 전망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인슈어테크 기반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며 기존 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서비스를 통해 암보험, 실손보험, 반려동물 보험 등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 공동체의 여러 서비스와 연계된 상품을 개발하며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페이보다 앞서 출범한 디지털 손보사는 캐롯손보입니다. 한화손보와 SK텔레콤, 현대자동차가 손잡고 설립한 손보사여서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폰케어나 자동차 보험 상품 위주의 미니보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캐롯손보는 스마트온 펫산책보험과 해외여행보험, 자동차 종류와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펌아일 특별약관 등의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펌아일 특별약관에 활용된 주행거리 측정 센서는 현대차의 기술력과 캐롯손보의 인슈어테크를 결합한 사례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자동차 보험 전문인 더 K손보를 인수하고 하나손보로 출범시키면서 디지털 손보사로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빅테크의 이딴 보험 산업 진출로 업계에는 지각 변동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 이어 네이버 파이낸셜과 토스도 보험업계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토스는 2018년 법인보험 대리점 자회사인 토스 인슈런스를 설립해 정규직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보험 분석 매니저들이 개인 영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을 추천하겠다는 것이 토스의 전략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도 지난해 7월 법인 보험 대리점 자회사인 NF 보험 서비스를 설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월가에서 올해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해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올해 30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비현금성 대체 자산으로 급부상해 3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된다면 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비앙코 리서치의 설립자 진 비앙코는 물가 상승률이 미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0.5%포인트 정도 웃돌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곡물 이외의 농산물, 석유류 등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가 급등락하는 품목을 제외하고 측정하는 물가지수인 근원 물가 상승률 2.5%는 사실상 지난 28년 동안 보지 못했던 최고치라며 거의 한 세대 동안 인플레이션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플레가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앙코는 물가가 올라 FED가 긴축에 나서기라도 한다면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투자은행들도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부진한 노동시장과 일부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1.8%, 내년을 2.2%로 예상하면서 기저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가가 치솟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부진과 평균 물가 목표제 때문에 완만한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FED는 지난해 8월 물가 상승률이 평균 2%를 넘어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일정 기간 용인하겠다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퍼지자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가상화폐의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일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비트코인과 유동성이 떠받친 주식시장에 대한 거품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 수혜주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항공운임, 호텔, 의류, 금융 등이 직간접적인 디스인플레이션 효과도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975년에서 2019년까지 매년 물가와 주식 수익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플레이션 수혜 업종으로 에너지, 산업재, 원자재 등을 꼽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소개한 종목에는 보잉, 디어, 캐터필러, 아메리칸 타워, MGM 리조트 등을 비롯해 애플, 인텔 등 기술주도 포함되었습니다.